대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세요? 어린 대나무는 쉬지 않고 자라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성장을 멈춥니다. 왜인지 아세요? 마디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실 마디를 만드는 것은 성장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대나무가 곱고 높게 뻗어 올라가기 위해서 중간중간마다 안정적인 마디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대나무에게 마디를 생성하는 시기는 성장을 멈춘 시기가 아니라 더 큰 성장을 위한 준비 시기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방학이 이런 마디를 만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바심 내는 어른들, 학부모는 아이들이 마디를 만드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못하지요. 무조건 빨리 위를 향해 쑥쑥 뻗어나가기만을 바라죠.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마디 없이 성장하는 대나무는 자신의 키를 지지해줄 단단한 마디가 없어서 이내 옆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른이 되면 제일 아쉬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아마 이제 방학이 없다는 사실 아닐까요? 그저 한 달이란 자유로운 시간이 없다는 사실보다 어쩌면 우리를 더 슬프게 하는 건 이제 어른들은 성장을 위한 마디를 만들 시간이 없다는 안타까움일 겁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아이들에게 방학이 주어졌을 때 단단하고 안정적인 마디를 만들 수 있도록 어른들과 학부모님들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여름방학에 관한 마디를 만들 수 있는 여름방학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진행자 황진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성찬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신태입니다. 네, 오늘은 방학 특집이에요. 여름 방학 특집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 거고요. 방학이 저도 뭐 그렇지만 성착 씨는 방학을 어떻게 보냈어요? 뭐 어땠나요? 그리고 뭐 저는 기억나는 방학마다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주로 부모님과 함께 해외 여행을 갔다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런 건 TV에 나오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이었고 제 기억 속에 그렇지. 그냥 시골에서 애들이랑 흙 파먹고 놀고 특별할 게 사실 없었죠. 저 시골이다 보니까. 아니, 이유적으로 그렇게 놀았다 이런 의미죠. 시골 출신이에요, 성찬 씨. 그러면 우리 민 팀장님은 방학 때 뭐 어떠셨어요? 기억에 나는 방학 저는 에피소드. 어머니 아버지가 다 이제 어머니는 선생님이셨고 아버지는 이제 회사를 다니셨고 그래가지고 뭐 형들이 있긴 했지만 나이 차가 좀 나가지고 집에 거의 혼자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혼자요? 네, 혼자 거의 혼자. 그러니까 뭐 한 하셨어요, 그러면? 3학년, 4학년 때부터 혼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학교를 보통 방학 때도 그때 가셨던 것 같아요. 쉬진 않으셨던 것 같고 이렇게. 그때 저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게 형들이 그러니까 혼자 놀다 저는 책을 봤어요. 그때는 테레비가 이거 뭐 위인전에 나올 만한 그런 게 뭐냐면 지금은 테레비가 24시간 나오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5시 반부터 맞아요.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아침 9시 반까지인가 하나? 아침에 안 하고 5시 반부터 하니까 그 해가 떠 있는 시간을 뭔가 버티질 못해요. 그리고 애들이랑 노는 것도 그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놀다 집에 들어와 가지고 뭐 씻고 그러면 그냥 책 봤어요.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하고 매미 잡으러 다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네. 살 생활하셨군요. 살려줬어요. 그랬는데 알게 하나 기억에 나는 건 중학교 때 여름 방학이 기억이 나는 게 고등학교 때는 아예 무슨 보충 수업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렇다. 그냥 공부를 맞다. 해야 됐기 때문에 기억이 안 보충 나고 수업했다. 예. 중학교 때는 이제 온전히 한 달을 다 집에서 보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가끔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집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나 커서 뭐 되지? 뭐 하지? 뭐 하면 좋을까? 막 그런 생각을 고등학교 때는 여유가 없어서 못했고 중학교 때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생각이 들면서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기사를 한번 봤는데 요즘 아이들이 꿈이 저는 그때 꿈을 막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아이들의 꿈은 자신의 꿈을 찾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꿈이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지금은 없죠. 네, 지금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의 꿈은 이제 자신이 뭘 원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걸 찾고 싶은 게 꿈이래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가 뭐 좋아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너무 이렇게 학원 갔다가 뭐 갔다가 이렇게 하는 빠른 일상 속에서 그걸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런 기존의 샐러리맨들이 느끼는 뭐라 그럴까요? 권태스러움?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도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사실 이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샐러리맨들도 그냥 바쁜 일상에 계속 넘어가면서 뭐 꿈 얘기하면 되게 뭐라 그러지? 코웃음 치잖아요, 어른들은. 꿈? 그런 게 어딨어. 뭐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지. 대학 때는 대부분 꿈이 이제 좋은 직장 가는 게 꿈이고 그 그치. 직장 가면 이제 자기가 진짜 원했던 꿈이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닫고 그쵸. 그때부터 고민을 하죠. 내가 뭘 하고 싶었지? 이런 그쵸. 식으로. 그래서 그게 생각해 보면 되게 뭐라 그럴까요? 좀 당황스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주위의 친구들이 이제 대기업으로 치면 과장 정도가 됐어요.
그럼 이제 그 친구들하고 가끔 만나면 술을 많이 안 먹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술을 가끔 마시면 그런 얘기를 해요. 진솔하게, 솔직하게. 나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내 꿈이 뭔지 아직도 모르겠다. 근데 그게 그 자리에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처럼 진솔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돌아서서 생각하면 자기하고 36년을 살은 거잖아요. 자기가 36년이라는 시간은 자기는 자기하고 함께 있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근데 3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진로 레시피를 든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이거 자칫하다가는 우리 아이들도 36 내 나이가 됐을 때 동네 대포집에서 모여서 지친 일상을 달래면서 난 뭐 하지 뭐 좋아하지 이런 얘기를 우리 아이들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라는 게 뭘까 가끔 이 방송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가급적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들을 최대한 좀 빨리 찾아가는 것들, 그게 그렇게 도와주는 것들이 진로 교육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제가 보기에는 또 요즘 아이들이 저희 때보다는 주위에 즐길 게 풍족하잖아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좋아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고 즐길 게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이나 SNS 엄청 많이 하잖아요. 너무 많아서 혹시 그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복싱장에서 아이들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중고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다 가르쳐요. 그러면은 운동하면서도 핸드폰을 넣지를 않아요. 그 장갑 낀 손으로 엄지손가락 이만할 텐데. 그러니까 글러브를 끼고 샌드백을 때릴 때도 있고 그냥 붕대만 감고 때릴 때도 있는데 그래요? 붕대만 감고 할 때는 이제 하는 거예요. 30초 쉬는 시간 동안에. 아마 그럼- 찍어서 올려야죠. 그치. 지금 스파링 중 이렇게 SNS 올리고 끝나면 또 한번 오늘도 땀을 흘렸다 이렇게 한번 또 올리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들은 진짜 늘 하고 싶은 게 있구나. 그게 뭐 게임이 됐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나이를 지나왔고 보면서 그런 아이들이 뭔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뭐 만화 보고 싶고 오락하고 싶고 페이스북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그런 욕망들이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거짓 욕망일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그렇다면 거짓 욕망이라는 게 뭔가요? 예, 거짓 욕망. 저는 항상 제 예를 드는 걸 좋아해요. 다른 사람은 잘 못 네. 느끼니까. 제 예를 들면 교과서가 일단 싫었어요. 저는 학창 시절 다닐 때. 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아무 스토리도 없고 맥락도 없고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 제가 좋아했었던 거는 이제 그때 우린 TV가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학 때 낮에 있어야 되니까 TV가 없으니까 집에 있어야, 가끔 이제 제가 집을 봐야 될 때가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나가시고 하면은 그럼 제가 집에 있어야 되면은 저는 TV가 안 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저희 집 앞에 어떤 게 있었냐면 동네마다 책고울이라는 게 있었어요. 책고울 아세요? 책을 빌려줘요. 한 권에 200원, 300원 이렇게 하면은.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항상 2,100원을 항상 꼽을 쳐놨어요. 7권을 보면 그 TV 시간 나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거야. 7권이면. 그래서 7권을 항상 사서 이제 2,700원, 2,100원을 들고 가서 7권을 사서 봤어요. 만화를. 그렇게 만화를, 근데 7권을 보면 항상 좀 아쉬운 거예요. 제가. 이게 좀 보다 보면 뒤에 스토리가 좀 더 나올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방학이 돼서 제가 아예 하루는 날을 잡아서 이제 진짜 만화만 본다. 내가 보고 싶은 만화가 있었어요. 한 3, 40권을 빌렸어요. 진짜 일주일 동안은 계속 만화책만 봤던 것 같아요. 눈 뜨면 보고.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 또 여행을 가셨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래서 아무도 나를 터치할 사람이 없었어. 너무 처음엔 좋은 거예요. 만화책 보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한 일주일 동안은 실컷 보니까 이게 나중에 진짜 희한한 경험을 제가 한번 했어요. 나중에는 앉아서 이걸 뭔가 읽는 거나 그림책을 보는 거, TV도 보기 싫었어요. 그때.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때 그걸 막 일주일 동안 내일이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보니까 제가 그때 딱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어떤 느낌이 들면 막 뛰고 싶은 거예요. 땀 흘리고 운동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운동장에 가서 친구들이 없으니까 혼자서 막 미친 것처럼 학교 운동에서 막 계속 뛰었던 생각이 나요. 그 친구 오면은 공 차고. 극단적이에요. 좀 성향이 그렇죠 저는. 혹시 다른 욕망이 분출이 안 돼서 그 운동을 하신 거 아닌가요? 혹시 그 학창 시절에 한창 그 생각을 못 해봤는데. 만화책이 약간 그런 만화책 아니었을까요? 그때는 동영상도 없고.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제가 그때 이후로 그때 이후로 제가 만화책을 그렇게 막 뭐라 해야죠, 집착하지 않아요. 그 전에는 집착했거든요. 막 학교 그 진짜로 저는 그거 했었어요. 그 교과서 밑에 만화책 넣는 거 있죠. 그렇구나. 10분마다 읽잖아요. 쉬는 시간 10분이니까. 근데 그걸 못 끊으니까
수업 시작하고도 교과서 밑에다 만화책 넣어가지고 넘겨보는 걸 저는 진짜로 했거든요. 그 정도로 막 집착을 했었는데 그렇게 한 일주일을 내리 만화책만 보니까 희한하게 그 뒤부터 진짜 만화책 가끔 보긴 보지만 예전처럼 막 만화책 이거 봐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 뭐 어떻게 돼 이런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이게 정지된 언어로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이게 내가 만화책을 좋아했었던 게 나이가 그러니까 거짓 욕망이구나. 아까 그 요즘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것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희가 얼핏 보기에는 항상 스마트폰, SNS, 게임에 빠져 있는데 그게 그 진규 씨가 겪었던 것처럼 진짜 자기 욕망이 아니라 거짓 욕망일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방금 그 경험을 그렇죠. 얘기한 거 저는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맞아요. 욕망이라는 걸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뭐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죠. 말초적인 것들에 그냥 그러니까, 재미있으니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재미라는 게 층위가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층위에 있는 건 사실 말초적인 거잖아요. 성적인 것들, 자극적인 영상 같은 것들. 그보다 좀 낮은 거는 만화 같은 것들은 그런 재미의 층위가 되게 뭐라 그러죠? 얕잖아요. 빨리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대부분 이제 자본이 들어와서 그냥 만들어진 재미? 그러니까 진짜 자기 속에 있는 욕망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런 건가요? 저는 옛날에 굉장히 게임을 많이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뭐 가끔 즐기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은데 제가 언제 갑자기 막 게임이 갑자기 하고 싶어지냐면 막 일도 하기 싫고 사는 게 너무 짜증나고 힘들 때 잊고 싶을 때. 잠깐 현실 도피용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게임을 정말 그 자체를 좋아하면 제가 현실이 어떤지 간에 그냥 제 삶은 제 삶대로 살고 게임을 어떤 시간을 특정 시간을 제 삶 일부로서 즐기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저는 담배를 안 피지만 그 담배 피는 분들은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그 순간 담배를 잠깐 피잖아요. 그 순간을 잠깐 잊기 위해서 약간 그런 용도로서 그 순간순간마다 게임이 가끔씩 괜히 막 하고 싶어지는 일종의 거짓 욕망일 수도 있겠죠. 지금 그렇죠. 당장 이거를 이 힘든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도피용. 근데 나는 이게 하고 싶다라고 느끼는 거야. 그래서 성찬 씨는 그것 때문에 샀어요. 40만 원짜리 게임기를 샀어요. 거의 50만 원 50만 가까이. 원? 모니터까지 하면 7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찬 씨는 이제 현실 나이 34 먹고 게임기를 샀어. 저는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우리 아이들이 꿈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 아이들의 면면은 진짜 드러나 있는 모습들을 보면 하고 싶은 게 되게 많거든요. 오락 하고 싶어, 스타크래프트 하고 싶어, 뭐 클래시 오브 클랜 하고 싶어, 막 이런 얘기들을 엄청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되게 이율배반적인 거잖아요.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아까 말했던 낮은 층위의 재미들은 진짜로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또 빨리 질리고. 그 성찬 씨가 대표적인 예예요. 그러니까 성찬 씨가 그걸 되게 하고 싶어서 50만 원 주고 게임을 샀어요. 70만 원입니다. 70만 원? 세트로 다 해서. 70만 원 주고 샀는데 요즘 해요 안 해요? 하고 싶은 게임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깼어요. 지금은 하고 싶은 게임이 없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해보면 그렇지. 내가 기대한 것만큼 재미는 없어요. 맞아요. 그거는 어린 시절에 제가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지금 제 나이 또래 어떤 시대가 요구하는 그렇죠. 하면 안 된다. 30대에게 요구하는 거는 게임은 하면 안 된다라는 사회적 나이 30 먹고 게임하고 있으면 그걸 누가 좋게 보겠어. 나이가 찌질하게 보고 못한다라는 나이가 거. 사회가 금지하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그치. 더 예. 나는 분명히 게임이 저에게 어렸을 때 굉장히 큰 즐거움을 줬는데 지금 못하게 하니까 그게 더 막 하고 싶어. 그분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좀 재밌는 게 그 조지 클루니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10년 동안 섹시 스타로 그리고 언제나 영화 배우. 네. 에스콰이어지에서 섹시 배우로 뽑는 조지 클루니가 당신의 섹시함은 어디에서 근본이 됩니까? 그러니까 비어 보이라고 했어요. 소년이더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숨기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창피하지 않고 얘기하는 것 그게 보이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그 사탕을 먹고 사진을 찍었는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성찬 씨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찌질한 게 아니라 요즘 들어서는 저는 그런 거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니체가 인간은 성장하면서 세 단계를 거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낙타, 그리고 그다음 사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인간이 제일 성장해서 마지막 모습이 아이가 되는 거래요. 근데 그 말이 아마 조지 클루니가 얘기했었던 비어 보이가 니체가 얘기했었던 낙타의 항상 의무만 짊어진 낙타의 삶에서 한 번은 사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내 등에 못 타는 거예요. 자기 살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결국 나중에는 자기의 욕망에 가장 정직할 수 있는 그 아이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꿈을 못 찾는 이유가 뭐냐? 꿈을 못 찾음에도 불구하고 재미있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많다는 이런 뭐라고 하죠? 역설적인 관계들 속에서 그런 어떤 자본이 만들어내 있는 아주 그 낮은 층의 재미들을 그게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냥 놔둔다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한다고 저건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닐 거야라고 아이들한테 생각하거나 혹은 하면 안 돼. 만화책 보지 마. 오락하지 마라고 하면 그 아이는 더 그걸 욕망할 거예요. 락강이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금지된 것을 욕망하기 때문에 더 원하게 될 거예요. 더 극심하게 숨어서 하게 되거나.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번 여름 방학 때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부모님들은 되게 좀 반대를 많이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충분히 예상됩니다. 많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100%할 겁니다. 진짜로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제 아이들이 5살인데 제 아들이 5살이에요. 근데 정말 저는 그렇게 하게 해줄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여름 방학 때 우리 아들이 처음 여름 방학이 되면 어떤 방법이냐면 하고 싶은 거를 낮은 층위의 재미고 높은 층위의 재미고 그런 걸 어른들이 예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보게 해주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정말 근데 빠지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그냥 하게 내버려 두면 오락이라는 게 말씀드렸지만 층위가 굉장히 낮은 재미예요. 재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말초적이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런 재미는 굉장히 층위가 낮기 때문에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짧게는 일주일, 길게 한 달 정도. 그래서 제가 여름방학을 하는 게 길어봐야 한 달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안 해요, 진짜로. 그때 지나고 나면 그 애는 게임을 안 해요. 근데 그 한 달을 부모들은 못 기다려 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언젠가 어떤 강연장에 가서 욕을 진짜 많이 먹었는데 저는 지금도 변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비극은 아이가 아이를 낳아서 생기는 거예요. 어른이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아이를 낳으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아직 본인도 20살 됐고 30살이 돼서 몸은 성인이 됐지만 멘탈리티는 아인 거예요. 뭔가 금기시하는 걸 아직도 자기가 그걸 뚫고 나가지 못했고 불안한 마음들, 걱정되는 마음들을 어른스럽게 초연하게 받아내지 못하는 아이이면서 그 아이가 다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불안이나 걱정들이 아이들한테 투사돼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불행들이 그 아이는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부모가 느꼈던 불안이나 걱정들이 다시 그대로 다 학습되는 거예요.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얘기 듣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드는데 그냥 하고 싶은 거 질릴 때까지 해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내 자식들이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면 몰래 하는 그 게임만 하고 막 만화책 보고 막 그런 거만 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게임이나 학부모들이 보통 봤을 때 싫어하는 거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히 그 친구들 해보고 싶은 게 있을 거야. 나 여행을 가고 싶어. 아니면 뭘 하고 싶은 게 있을 건데 일반적으로 지금 다 입시에 모든 게 맞춰져 있다 보니까 진짜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하니까 그나마 내가 즐길 수 있는 순간순간 쾌락을 주고 내가 빨리 할 수 있는 게 게임하고 이런 거잖아요. 즉각적인 할 수 있잖아 그거.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정말 그걸 아예 다 풀어져 버리면 정말 게임 위에 애들이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지금 하는 것만 보고 무조건 풀어주면 게임 할 것 같아 얘는. 그렇게 하는 건 좀 너무 빨리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아들이랑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특정 게임을 얘기하자면 클래시 오브 클랜을 둘이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둘이 같이 할 줄 아니까 애가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얘기한 거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클래시 오브 클랜에서 뭐가 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아들으니까 애도 그걸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받아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게 금지된 거를 같이 공유할 때,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회 문화에 대해서 금지된 것이지 그 가족 내에서 금지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정말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부모님이 되게 깨어 있는 분이 있었는데 그 시골에서 그것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그 애를 데리고 나라는 모르겠어. 하여튼 배낭여행 갔어. 근데 우리 그때 걔가 갔을 때 뭐라고 했냐면 쟤는 좋은 대학 못 간다고. 근데 원래 모의고사 받는 점수대로 갔어요 걔가. 그러니까 별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예요 그게.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중학교 1학년 때 기술 시간을 딱 이제 학교에서 기술을 배우는데 중학교 1학년짜리가 딱 이거는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걔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빠 나 학교 안 다닐래. 그래서 뭐 할래? 그러니까 나 집 지을래 이랬대요. 근데 또 여기서 대단한 건 그 학부모님이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그래? 그러고 나서 이게 헤비타트라고 아시죠? 이렇게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집짓기 봉사활동 같은 걸 이제 청소년이라 거기 이제 바로 가입이 안 되니까 거기 이제 어떤 짝을 지어주신 거죠. 그것까지 이제 부모님이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내고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면 한옥은 외국에서 못 지어요? 이래가지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동안 집짓기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지금 우리나라 되게 큰 그러니까 한옥 전통 장인 밑에서 그걸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례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학부모님들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아버님 있잖아요. 그 아버님의 감정 상태를 좀 예지고 싶은 게 그렇죠. 그분이 네. 정말 아들이 나 건축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그냥 쿨하게 해봐 이렇게 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렇죠. 마음 그럼 한편으로는 당연하죠. 불안해. 이거 하면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못 하면은 이거 지금 나중에 대학교 못 가고 막 이게 요즘 건설업도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안될것 현실적인 같은데. 고민도 막 했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불안감을 극복하고 아이한테 그런 기회를 준 거예요. 선물 같은 기회를. 그러니까 누구나 다 부모라면 아이들이 못 되길 바라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최대한 흙탕물로는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알잖아요. 부모가 그런 바람이 있다고 해서 우리 흙탕물이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간 그걸 밟아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어른스러운 부모라면은 전 오히려 그런 부모라는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최대한 시행착오를 겪는 그런 흙탕물은 부모라는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최대한 많이 그런 흙탕물을 밟아보고 그런 경험들, 그러니까 작지만 실패의 경험들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진로지. 내 테두리에 있을 땐 절대 실수 안 하게 만들 거고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확실한 길로만 보낼 거야. 그게 가장 저는 위험한 길인 것 같아요. 저와 황진규 씨가 지난번에 그 진로 실패기 그렇지. 대표적인 진로 실패 케이스로서 또 나이 34세 게임기를 사서 게임을 하고 있는 이 찌질한 이 사람으로서 제가 한 가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아까 뭐 학창 시절 애들이 꿈이 뭐 자기 꿈을 찾는 게 일이라고 아이러니잖아요. 자기 꿈을 찾는 게 꿈일이라는 게. 거지. 근데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직장인도 사실 그건 저는 제가 봤을 때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왜 못 찾느냐면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는다는 거는 자기 욕망대로 사는 건데 정말 사소한 것부터 자기 삶에서 자기 욕망대로 해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 딱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나는 이거 하고 싶어라고 그런 일은 그걸 없지. 알고 자기가 그걸 시도할 수 있냐, 저는 그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자기 삶 속에서 내 먹고 싶은 거 나 이거 먹고 싶어라고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것부터 그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점점점,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자기 인생에서 하고 싶은 거는 엄청난 그 부담감이 있거든요.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주위 사람들의 반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딱 보면 보이는데 그 큰 부담이 드는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작은 것부터 해온 사람이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름 방학 때 뭐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질릴 때까지 하라는 것도 정말 아이가 작은 거라도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거를 나 스스로 하기 싫을 때까지 누가 너 그만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까지 뭐라도 하나 해보면은 분명히 저는 그게 낭비가 아니라 분명히 그 감각이 남아 있을 거야.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걸 해보고 결과적으로 해보니까 뭐 생각만큼 좋지 않구나라고 깨달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좋구나라도 알 수도 있는데 저는 그 경험이 나중에 점점점 쌓이면 적어도 저처럼 나이 30 넘어서 게임을 하고 있는 이런 어른은 되지 않을 것이다. 뭐 전적으로 거의 동의하고 조금만 보태면 이 주제에 대해서 이번 여름방학 주제에서 질릴 때까지 하고 싶은 것으로 이렇게 한 이유는 제가 굉장히 뭐 무책임한 어른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본 삶의 진실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요. 진짜 꿈은 거짓 꿈들을 제거하지 않고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들은 거짓 욕망을 제거해내지 않고는 그 안으로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짓 욕망을 드러내야지, 그걸 다 덜어내야지 내 속에 진짜 깊은 곳에서 나 이거 하고 싶은 사람이구나, 난 나무를 깎고 집을 짓고 싶었던 사람이구나라는 그 정도 층위의 그런 꿈이나 욕망들은 게임하고 싶다, 만화책 보고 싶다 이런 낮은 수준의 층위의 욕망들을 다 제거하고 났을 때만 비로소 대면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진짜 욕망이거든요. 근데 그 거짓 욕망을 제거해내고 덜어내는 것 중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있으면 좋겠어요. 있으면 그 방법을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거짓 욕망을 덜어내고 제거해내는 유일한 방법이 해보는 거예요. 그것도 질릴 때까지. 그러지 않고서는 늘 거짓 욕망에만 휩쓸려 살 거예요. 이번 여름 방학 때 질릴 때까지 하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해보라고 추천하는 게 무책임하거나 혹은 네 새끼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이들이 진짜 행복한 아이로 자기 꿈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기를 바라신다면은 정말 이번 여름 방학 딱 한 번만, 그게 뭐든 좋아요. 반인륜적이지만 않으면 돼. 그러니까 범법적이지 않으면 돼. 그 안에서는 뭐든지 해라.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좀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하게. 한 달이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번 한 달 학원을 보내도 아이들의 대학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제 SNS에 올린 글 중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아이들 교육에 관한 글을 올리는데 아이들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조금씩 덜 사랑하는 방법을 익히는 거라고. 왜냐면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가정교육이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우리 누나가 공부를 잘해서 모든 게 저희 누나 쪽으로만 다 스포팅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너 그냥 사고만 치지 마라. 네가 뭘 하겠냐. 근데 그게 항상 불만이었어요. 항상 누나만 챙겨주니까. 근데 이게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한테 제가 그렇게 과도한 관심이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제 욕망이나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것 때문에 누구한테 의지하거나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이들은 부모한테 기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모의 자리에 계속 있어줄 수 있으면 좋은데 불행한 사건이 있지 않은 다음에야 아이들보다 오래 살 수 있는 부모는 없어요. 그 사실을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명한 사실을 좀 최대한 빨리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먼저 걸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자전거를 가르쳐 줄 때 계속 찾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언제까지 찾고 있을 거예요. 나도 나이가 들으면 지치면 지치는데 언젠간 놔줘야 되는데 어쨌든 한 번 놓으면 넘어져요. 다쳐요. 무릎이 까져요. 근데 그게 싫다고 해서 언제까지 찾고 있으면 안 되고 놔줄 때는 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아이들 진짜 사랑하는 방법은 조금씩 덜 사랑하는 법을 배워 나가는 거다. 저는 끝으로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친구들, 학생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 중에 제 게임기를 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싸게 드리겠습니다. 와, 그렇게 사서 이번 방학 때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질릴 때까지 할 수 있게 이번 한 달 동안 플레이스테이션 4 최신 기종입니다. 와. 여러분. 제가 산지 얼마 안 돼서 얼마까지 해주실 거예요? 일단 그거는 내고를 한번 여름 방학 진로 레시피 특집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